추석 연휴입니다. 언제나 선거가 있는 철이면 명절 연휴가 되면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올해 추석 연휴는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또 많은 일들이, 이 대선 후보들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이 추석 뒤에는 곧바로 여든 야든 이제 경선의 결정적인 고비가 되는 그런 행사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이 각 후보들에 대해서 지지율 흐름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대선 후보들을 중심으로 여든 야든 어떤 지지율의 변화가 있느냐에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지지율 변화, 오늘 발표된 내용 하나 말씀을 드리면, 언제나 그렇듯이 숫자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 없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된다라는 점입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지난 17일, 18일 조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토론회가 열렸고,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 대해서는 고발 사주냐, 제보 사주냐 하는 논란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토론회를 통해서 역선택 문제가 조국 수사가 과잉 수사였느냐, 역선택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졌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화천 대유 의혹, 이재명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터졌습니다. 지지율 결과는 윤석열 후보는 지지율이 좀 오르고 있고 다시 반등하고 있고, 이재명과 홍준표 후보는 지지율이 내림세를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이 혹시 계시면 빨간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저한테는 큰 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고 해서 제가 한강변에 나와 봤습니다. 가을 햇볕도 워낙 좋고, 특히 요즘엔 공기가 워낙 맑지 않습니까? 제 뒤로 한강 다리, 그 다음에 오리배 이런 것들이 보일 것입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조사한 결과, 윤석열, 여야 후보 모두를 넣어서 적합도를 조사한 윤석열 후보는 지난주에 비해서 2.4%가 올라서 28.8%로 1위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재명이 1위였는데 윤석열이 다시 1위를 차지했고, 윤석열의 여론이 다시 반등하는 그런 오랫동안 윤석열이 정체 아니면 하락세를 겪었죠. 이제 다시 반등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나, 그런 기회가 됐나, 이렇게 보이는 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재명이 지난주에 비해서 4.2% 내려서 23.6%였습니다. 그 다음 홍준표 15.4%, 홍준표 1%포인트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낙연이 13.7%, 2.6%포인트 내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윤석열을 제외하고는 이재명, 홍준표, 이낙연이 모두 내림세로 돌아섰다라고 하는 점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특기할 것은, 그러면 윤석열은 왜 반등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이 정치 공작이었다, 오히려 제보 사주였다라고 하는 것이 여론에 먹혀들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내림세로 돌아선 것은 역시 화천 대유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에 대해서 국민들의 비판적인 시각이 지지율에 흡수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약간 내림세, 홍준표 후보가 그동안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속도의 폭등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폭등세를 보여줬는데, 이제 내림세로 꺾였다라고 하는 부분, 역시 국민의힘 후보 토론회에서 조국 수사는 과잉 수사였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역선택과 맞물리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표를 구걸하는 것이냐, 이런 비판에 직면하면서 홍준표 지지세가 주춤 또는 하락세로 돌아선 것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이낙연 후보는 민주당의 후보 경선이 진행이 되면서 본선 경쟁력에 계속해서 의문이 던져지면서 이낙연 후보는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범보수권 지지율, 이게 언제나 역선택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범보수권 지지율도 홍준표는 30%, 윤석열은 29.5%, 거의 차이가 없이 동률입니다. 그동안 5%에서 10% 정도 차이가 나던 것이 이제 거의 같은 수준이 되었다. 이 부분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역선택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양자 대결에서는 윤석열이나 홍준표 모두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7에서 8% 정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주목을 받습니다. 이 정당 지지율 조사인데, 국민의힘이 정말 처음으로 40%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32.6%, 아직도 30%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
어느 한 정당의 지지율이 40%를 넘어서게 되면 대세론, 정권 교체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40%를 넘었다. 앞으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다시 반등을 해서 40%까지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어느 한 후보의 지지율이 40% 가까이 간다면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추석 연휴의 민심이 정말 이번에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이 제보 사주건이 있었고요. 이재명에 대해서 화천대유 게이트가 터졌고요. 홍준표에 대해서는 역선택 문제가 계속 불거졌고요. 이낙연에 대해서는 이제 추석 연휴가 바로 지나게 되면 25일, 26일 전남, 전북, 호남 지역에 대한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내일부터 여론조사는 시작이 됩니다. 호남은 뭐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으로서는 권리당원들이 집결해 있는 곳입니다. 호남에서 이낙연이 이재명에게 추월할 수 있느냐, 이재명을 따라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느냐, 그 다음 남은 곳은 이제 수도권이니까 호남은 이낙연에게는 정치적인 고향, 정치적인 근거죠. 여기에서 이제 추격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느냐가 관심거리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로는 이제 뭐 박빙이긴 하지만 이재명과 이낙연이 호남에서는 비슷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낙연이 얼마나 선전하느냐, 이재명의 그 화천대유 게이트가 얼마만큼 타격을 입히느냐, 이재명이 불안하다, 이게 민주당 지지층, 특히 친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얼마나 힘을 받느냐라는 부분이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홍준표 후보의 그 역선택을 노린 여러 가지의 선거운동들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층, 야권의 지지층이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특히 청년층이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몰려있는 이 지지율이 흔들릴 것이냐 하는 부분이 추석 연휴를 지나게 되면, 추석 연휴를 바로 지난 다음인 23일 이제 2차 토론회가 열립니다. 2차 토론회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홍준표를 향한 이 지지율이 꺾이게 될 것이냐, 아니면 최근 들어서 홍준표가 이제 자세를 바꿔서 조국 수사에 대해서 과잉 수사라고 한 점은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 부분까지만은 인정을 하고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집중적인 공격을 하면서 다시 야권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에 어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그 화천대유 게이트에 대해서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뭐 거머리 같은 짓이다,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윤10원이라고 하더니만 이재명은 이 이론이 아니냐, 이재명 후보가 뭐 이론짜리 하나라도 받은 게 드러난다면 후보 사퇴하겠다, 공직에서 사퇴하겠다 하는 부분을 비꼰 것이죠. 이렇게 강력하게 이재명에 대해서 대립각을 세우는 것을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 보면 조국 수사와 관련해서 불거지게 된 이 본격적인 역선택 부분이 아플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경선이 끝날 때까지는 이 역선택을 노린 이 같은 선거 운동을 계속해야 하는 전략이었는데 이제 그걸 계속할 수 없게 됐다라고 하는 점이 아픈 부분입니다. 이 역풍이 불게 되면서 빨리 이재명과 대립각을 세워야 되고 국민의힘 지지층을 쳐다보는 이런 선거 운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 지지율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그런 점이 아픈 대목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것이 이제 지난 1차 경선에서 예상외로 국민의힘의 책임 당원들이 똘똘 뭉쳐서 윤석열에게 몰표를 주면서 그 비중이 20%에 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홍준표의 역선택, 홍준표의 지지율 폭등, 이것을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홍준표로서는 매우 급해졌다, 전략을 급격하게 수정하게 됐다, 이렇게 중간에 전략을 수정하는 것이 후보에게 유리한 면은 없습니다. 본선을 빚게 될 텐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홍준표로서의 아픈 사정이 있고, 이걸 국민의힘 지지층, 야권의 지지층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제 고발 사주를 여권의 정치 공작으로 뒤바꾸는데, 몰아치는 데는 일견 성공해 보입니다. 제보 사주로 만드는 데도 성공을 했고, 그동안 민주당 측이 집권을 하면서 보여줬던 김대엽의 병풍 조작, 그 다음에 드루킹 조작, 이어서 이번 대선에서도 이런 조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 중심에 조성은, 박지원 국정원장이 등장을 하면서 또다시 많은 야권의 지지층들이 또 대선 전국에서 여론 조작을 하는 것이 아니냐, 선거 조작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지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층이 공고해지고 있다. 또 특히 추석을 앞두고 추석 연휴에 윤석열 후보가 뭐 예능에도 출연을 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인간적인 매력, 그동안 지난 1년 동안 검찰총장으로서 문재인 정권에 저항하던 모습, 날 것 그대로의 윤석열의 저항,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다시 윤석열 후보의 그 대선 후보로서의 매력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하는 점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 부분도 주목해 봐야 될 대목입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면 많은 것들이 크게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과 이재명이 본선에서 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전체적인 대세는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추석 연휴가 지나서 윤석열의 인간적인 매력들, 문재인 정권에 한거해서 정권을 교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윤석열의 육성이 얼마나 받아들여지느냐, 중도를 얼마나 확장하느냐,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되고, 이재명이 맞닥뜨린 이 화천대유 게이트, 권력형 비리로서 이재명의 정치 생명 그 자체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다. 윤석열에 대해서,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검찰 수사들이 모두 일어나고 있지만 선거니만큼 이 검찰 수사라는 게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건 뭐 분명한 내용인데, 이제 이 흘러나오는 각종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로 남았습니다. 정권 교체를 걸고 싸우는 이 숨막히는 대결, 그 대결에 이번 추석 연휴에 여론이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큰 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다 하는 점입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서 이렇게 한강변에 나와서 시원하게 좋은 날씨 속에 좋은 가을 햇볕 아래서 여러분들과 만나서 대선 이야기, 정치 이야기 좀 가벼운 마음으로 풀어봤습니다. 많은 어려움, 걱정거리가 많습니다만 추석 연휴에는 모두 다 내려놓고 가족들과 모여서 즐거운 얘기들 많이 나누시고 언제나 즐거운 추석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